이번 시간에는 Central Mass와 Shell Theorem을 공부하겠습니다. 뭐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Shell Theorem의 개요에 대해서 Shell Theore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먼저 얘기했고, 뒤에 보면 Shell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은 spherical symmetry를 갖고 있는 mass distribution의 center of mass가 center of mass가 center of gravity하고 일치한다라는 유니폼한 gravitational field에서 center of gravity와 무게 중심과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은 그게 일치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냥 large scale의 mass distribution이 있을 때 그 힘이 inverse square law를 따르기 때문에 그 center of gravity와 center of mass가 일치한다는 것은 non-trivial한 문제예요. 그 문제를 뉴턴이 처음으로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디벨롭한 게 캘큘러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센트럴 매스는 엘지브라이크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센트럴 매스는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뻔한데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아는데 그걸 물리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모른다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어렸을 때 시소를 탈 때 토크가 두 개의 토크가 두 가지 토크 뭐 아빠하고 아이가 시소를 탄다 그랬을 때 아빠가 좀 안쪽으로 앉고 그 회전축과 비교해 봤을 때 어린아이가 멀리 앉게 되면 그게 토크가 서로 맞아가지고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유니폼한 막대기, 유니폼한 그 판자 뭐 그런 것들의 평형을 이루게 하려면 그 가운데 회전축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센터 매스를 수직선이 센터 매스를 지나가도록 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런 유니폼한 그래비테이션 포스가 작동할 때에는 센터 매스가 센터 그래비티와 일치한다는 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센터 매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센터 매스는 위치의 평균이다. 근데 weighted average, 그 위치를 각 입자들이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의 물체가 있는데, 이런 물체들이 a system of particles, system of particles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위치를 x1, x2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여기서 1, 2, 3, 4는 particle identifier, particle identity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1, 2, 3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n개의 입자가 있다. n이 arbitrary number, 이미 인티저가 되겠죠. 바리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즈가 있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다 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걔네들이 매스가 다 달라. 어떤 건 일렉트론이고 어떤 건 프로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건 쇳덩어리고 어떤 거는 뭐 돌덩어리고 어떤 거는 뭐 풍선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걔네들의 매스를 각각의 자기 자신의 매스를 곱해서 algebraic sum 다 더한다. 그리고 전체 매스의 합으로 전체 매스 total mass, the total mass of the system of particles, 얘네를 합쳐서 그걸로 나눠주면 일종의 mi over m, capital M, sum over I, 이걸 다 하면 이게 1이 되겠죠. 일종의 weighted average가 되는 거고, 요 coordinate, 일종의 probability 다 sum을 하면 1이 되지. 이런 걸 barycentric coordinate system, barycentric coordinate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메비우스라고 하는 수학자, 토폴로지를 많이 발전시킨 메비우스라는 수학자가 있는 걸 알죠? 메비우스가 또 물리학자였던 거야.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메비우스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코디네이트는 linearly dependent coordinate. 다시 말해 얘네들이 합이 일정하니까 얘네들의 모든 코디네이트가 다 linearly independent한 것이 아니라 n-1개만 linearly independent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redundant한 코디네이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항상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매우 편리한 계산이 매우 편리하게 돼요. celestial bodies, 천체 운동의 궤도 오빗을 계산하는데 이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가 매우 편리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는 결국 이제 센터 매스 코디네이트라는 게 n개 입자의 매스에 대한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센터 매스라고 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그런 계산들이 간단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K-pop 콜라보레이션은 이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삼각형 문제를 다양하게 푼 적이 있어요. 작년에 한 서너 편의 논문을 우리가 냈었는데 거기에 각종 수학에서 배우는 삼각형의 중심들이 있죠. 무게 중심이 있고 내심, 외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한데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들 우리가 매스가 있으면 로테이션을 할 때는 로테이션과 관련된 매스가 들어가는 그걸 이제 로테이셔널 이너시아 I라고 표현한다고 우리가 얼핏 얘기했었는데 그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앵글러 모멘텀을 배우게 되면 그 부분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에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계산을 순식간에 단순하게 계산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K-pop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출간한 논문들이 나오는데 바리센트릭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그 논문 한번 클릭해 보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유로피안 저널 피직스에 나온 그 논문은 벌써 그 다운로드 수가 1,500개가 훨씬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센트럴 매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벡터가 되겠죠. 벡터를 다 더하면 벡터니까 이 3dimensional 공간에서 벡터는 3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으니까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의 각각의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one-dimensional mass distribution의 센터 매스 구하는 법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어떤 질량이 있으면 density 질량이 어느 커브를 따라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전체 길이를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길이가 얻어지겠죠. 그러면 찔끔 가는 만큼 거기에다가 이제 각 지점마다 density가 있을 텐데 mass라고 하는 게 조금 딱 잘라 이만큼 ds만큼의 길이만큼 잘랐을 때 그때 질량이 얼마냐 하면 길이는 아니까 그것의 비율 rho라고 하는 linear mass density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적분하면 질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것의 ratio mass per length 요걸 density라고 얘기할 수 있고 linear mass density를 알게 되면 요게 이제 mass dm이 되니까 discrete한 시스템에서 mi라고 하는 mass를 xi에 있는 입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썸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조각으로 나누고 부분 구조법을 써서 그럼 이 조각들에 대해서 이제 적분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mass를 length
대해서 density를 곱해 weighted average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게 numerator고, denominator는 여기에서 이제 mass를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게 틀렸네. 여기 전체 1 over m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아까 여기 1 over m이 빠져 있었죠? 수정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센터 매스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consider mass m uniformly distributed over a circle of radius r. circle.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 벡터를 circle에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는 포지션이 x, y 코디네이트로 되는데 그것이 x, y가 r 코사인 테이라, r 사인 테이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ds 길이 원을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하고 이1 햇, 이2 햇을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코디네이트 x의 코디네이트이 radius r 코사인 테이라 사인 테이라 이렇게 되겠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만 쓰게 된다면 순서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길이를 알아야 돼. 이거 ds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ds는 사실은 rd 세타가 돼요. rd 세타. 어떻게? dx를 한다면 그것을 매그니튜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dx가 되고, 그럼 거기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데이터에서 미분하고 d 데이터 이렇게 곱해진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길이의 방향으로 이 방향이 이제 데이터 방향이 되겠죠. 이 데이터. 그리고 요 ds라고 하는 것은 ds라고 하는 rd 데이터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 식에다가 ds의 substitute, 그리고 rho는 어떻게? rho는 mass가 2파이 r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linear mass density rho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된다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일단 각도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d 데이터만큼 더하게 되면 dx만큼 시프트가 되고 그 길이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 위치는 r e to the e r, 이건 이제 유닛 벡터 유닛 탄젠트 벡터, 유닛 레디오 벡터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리고 요 ds라고 하는 길이는 이렇게 나타난다. r d 데이터가 된다.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겠죠. The center of mass can be computed as 1 over m 하고 이 값을 넣으면 되는데, 지금 구해놓은 x의 좌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density 그리고 length rd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는 0부터 2파이까지 가겠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고 r 캔슬 되네. 그리고 이제 오버랩 벡터 튀어나오고 r 캔슬 되는데 여기서 네이버를 두고 또 했네. 그리고 여기 r이 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r이 될 것이고, 근데 r이 있건 말건 이게 뭐야? 2의 r 햇을 데이터에 대해서 앵글 적분을 해봐라. 얘를 이렇게 돌면 얘 사실 얘하고 또 반대쪽에 있는 놈들이 있으니까 항상 페어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odd function이에요. odd function. odd function 적분하면 항상 0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도로마미 타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원의 센트럴 매스가 당연히 0인 거죠. 너무 뻔한 건데 이거를 왜 여기서 집어넣느냐. 하도 학생들이 미적분을 못한다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 적분을 해보면서 훈련을 해라 하는 거예요. 물리 문제 수없이 미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과 가서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자, center mass of a 2D mass distribution. 자, 또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mass가 유니폼하게 어떤 surface S에 퍼져 있다. 그러면 density는 이제 이것은
area mass density, surface mass densit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surface의 area, 이게 density인데 density가 mass per unit area. 그럼 요것이 dm이 되는 거겠지. 이걸 다 적분하면 전체 total mass가 나올 테니까 스케일을 1/m으로 해가지고 하면 central mass의 코디네이트를 얻어낼 수가 있다. 자, 여전히 여기서 이제 디스크의 문제로 바뀌었네요. 아까는 circle이었는데, 그럼 디스크니까 circle은 annular region을 이렇게 고리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r이라고 하고 이 두께를 dr이라고 하면 그래서 r을 제로에서부터 radius가 얼마래요? capital R을 0에서부터 capital R까지 하고 베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죠. 여전히 이제는 아까는 베타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있었는데 이번엔 레디얼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레디얼 유닛 벡터는 그대로 있고 디퍼런셜, 레디어스 디퍼런셜만 생기는 거고, 베타 방향이 될 때는 r 베타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와 그거의 유닛 벡터 이 베타가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radial displacement dxr이라고 하는 것은 radial 유닛 벡터에다가 그 방향의 length scale인 dr이 들어가는 거고, tangential displacement, differential displacement는 tangential 유닛 벡터인 이 베타에다가 그 magnitude rd 베타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radial 방향의 displacement는 radial 유닛 벡터 곱하기 dr, 그리고 tangential 방향은 rd theta라는 크기고 방향은 이 theta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 r square equals 1, 이 theta square is 1, 그리고 이 r dot, 이 theta 이거는 언제나 또 0이겠죠. normal 하니까. 그럼 너무 뻔한 거지. area는 이 두 개의 사이드의 the product of the product. 그래서 d sigma라고 하는 것은 r, dr, d theta. 이거는 r의 스퀘어에 해당하는 거죠. 디멘션이 area이고 앵글은 디멘션이 없으니까 이빨이 잘 맞고 있어요. 자, 그러면 area는 differential area를 다 썸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r, dr, d theta인데 theta는 0에서 2파이까지 가고 r은 0부터 capital R까지 가네요. 자, drr 라이프니츠에게 물어봐. 2분의 r 스퀘어의 토탈 디퍼런셜이죠. 2분의 r 스퀘어. 오, 여기 이게 틀렸네. 0에서부터 캐피탈 R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가 캐피탈 R 스퀘어, 여기도 캐피탈 R 스퀘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타를 고쳤고요. 캐피탈 R로. 센터 매스를 구하면 또다시 레디얼 인테그랄은 0이 아닌데 3분의 R 3분. 이게 또 0이 돼버리는 거죠. 한 바퀴 돌리면 코사인 적분, 사인 적분 0이 된다는 거고, 그 이유는 항상 어떤 지점이 있으면 그 점의 반대 방향의 지점이 있어서 두 개의 벡터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캔슬돼서 결국 반조각을 나눠가지고 이 대칭적인 양쪽이 캔슬되게 돼서 결국 아드 펑션의 적분에 해당한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unction of x를 적분하면 f가 2분일 때 이걸 2분이라고 하죠. 좌우 대칭. 그리고 아드일 때 아드면 이건 그냥 0이 된다. 이제는 우리는 링을 했고 디스크를 했고 차원을 하나씩 늘려서 이제 구에 대해서 이것도 보나마나 또 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straightforward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요번에는 이제 spherical polar coordinate의 parameterizzation을 어떻게 하는가를 요걸 하는 김에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스페어는 세 개의 스퀘어가 레디어스 스퀘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쓰는 거라고 했고, 요것을 순차적으로 접근한다. 그 좌표의 XYZ 컴포넌트가 카테시안 컴포넌트가 어떤 레인지 상에서 움직이는가 그거를 이제 잘 컨트롤하면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잘 잡으면 우리가 그 삶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 먼저 구가 있다. 구 표면상을 잡으면 여기에 원점이 있고 한 지점이 있으면 요것의 코디네이트이 x, y, z 이렇게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지점에 그 R에서 마이너스 R까지 Z 엑시스를 잡으면 또 X 엑시스, Y 엑시스 마찬가지겠죠. X가 여기 있으면 여기도 R, 저쪽에 마이너스 R, 여기서도 맥시멈이 Y, R, 이쪽에 또 마이너스 R까지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제 접근을 하려면 몽창 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마이너스 R까지 이러면 좋겠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마이너스 R, 플러스 R 되는 이렇게 그런 큰 큐브에 대해서 접근하는 꼴이 되니까 여기에 constraint가 있어야 돼. constraint가 항상 캐피탈 R, 캐피탈 R의 스퀘어 하고 X 스퀘어 이게 이제 쉘이라고 하는 거, 쉘, unshell condition이라고 이렇게 잘 하는데 물리에서는 잘 그래요. 이제 이게 뭐 나중에 4차원으로 민콥스키 공간에서 모멘텀을 알 때문에 에너지를 알게 되는 것도 언쉘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일종의 그 구면 좌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의 그 코디네이트 스퀘어의 썸이 레디어스의 스퀘어가 된다라는 거에 쉘 껍질 상에 있다라는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되어서 쉘 컨스트레인트로부터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각 코디네이트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어떻게 잡는가가 이제 핵심인데 제일 쉬운 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폴라 앵글, 스페리컬 폴라 앵글을 데이터를 잡아서 G 엑시스로부터 이 앵글 별을 볼 때는 북극성으로부터의 거리, 그 천정 거리 그런 말을 쓰죠. 데이터를 잡아라. 그러면 보면 이게 R에서 마이너스 R까지 가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R이라고 하고 이 Z라는 코디네이트를 R 코사인 데이터라고 하면 이것은 제로에서 데이터가 파이까지 가는 것일 거고 어떻게 보면 코사인 데이터가 플러스 1인 지점에서 코사인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인 지점까지 가는 이렇게 가는 길이 결국은 이 G축에서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R 코사인 데이터가 0에서 파이까지 가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코사인 데이터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x 스퀘어, y 스퀘어, z 스퀘어가 r 스퀘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r로 유닛을 잘 잡은 물리의 문제는 유닛을 잘 잡는 게 삶이 편해지는 거라고 했죠. r이라는 유닛으로 해서 r분의 g 스퀘어 1 r 스퀘어분의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이게 0보다 큰 숫자, 0보다 큰 숫자이죠. 같거나. 자, 요것이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결정이 돼서 어떻게 z를 r 코사인 데이터라고 이름 붙이자.
이게 r 코사인 데이터라고 하면 r 캔슬 돼서 코사인 데이터가 되고 지우개 eraser. 자, 그러면 코사인 데이터 스퀘어 equals 1. 자, 이건 누가? 이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지 않나? 중학생 사인 스퀘어라고 가르쳐주고 중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사인 스퀘어라고 할 거고 여기서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r 스퀘어 요것이 사인 스퀘어다. 그러면 결국 스퀘어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어떤 로라고 하는 새로운 저거를 붙여주면 이게 뭐야? 로 오버 r 이것이 sin 데이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여기에 radius가 있는데 radius의 z 컴포넌트만큼을 코사인 데이터라고 r 코사인 데이터라고 잡으면 이 radius가 r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 r 코사인이면 right triangle 있으면 r 사인이 될 거야. r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또 이렇게 실린더를 만들 수 있는데 실린더의 xy 코디네이트 그것의 absolute value 그 스퀘어 루트 x 플러스 y 스퀘어가 되는 이 반지름 이쪽 planar radius planar 평면상의 radius를 로로 잡을 수 있는 요 로가 될 거고 그 로가 r sin theta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z 컴포넌트는 cosine, planar radius는 sine. 그러면 그거 되면 azimuthal angle 평면상에 x 액시스가 있고 이게 phi라는 각도가 있고 y 액시스 이렇게 잡으면 요거를 요 로가 스퀘어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그것은 r의 sin theta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로 코사인 phi 그리고 여기에서 y축으로는 로 sin phi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x 코디네이트를 radius capital R에 대해서 스케일하면 in units of R is sin theta cosine phi sin theta sin phi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all in one x, y, z component everything all together in units of R the x component는 sin theta cosine phi sin theta sin phi cosine theta 이렇게.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맞는가 보면 이거의 제곱 sin squared theta cosine squared phi sin squared theta sin squared phi plus cosine squared theta 이거 두 개 하면 cosine phi cosine squared phi sin squared phi 1 so it's sin squared theta and cosine squared theta 다시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1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아주 잘 됐어. 이러한 것을 spherical polar coordinate, spherical polar coordinate system r theta phi의 코디네이트를 쓴 것이 spherical polar coordinate이라고 한다. 자, 이걸 정리해서 spherical polar coordinate가 planar radius를 이용한 cylindrical coordinate를 이제 비교한 형태가 되겠고, 자, 이제 그거를 하면 spherical polar coordinate를 이용해서 radius r in shell에서 infinitesimal surface area element의 area를 구해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g가 여기가 z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r cosine theta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 이것은 rho라고 해서 rho는 square root x square plus y square 해서 r sin theta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x는 r sin theta cosine phi, y는 r sin theta sin phi.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에 매우 편리한 반면에 곡면에서 취약점이 존재한다. 곡면에서는 그 구면에 맞게 서클을 잘 잡아서 레디얼 디렉션과 탄젠셜 디렉션으로 세퍼레이트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너 꺼져. XYZ 꺼져. Sorry about that.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planar radial direction을 보면 이제 로가 있으면 여기 phi가 있는데 거기에서 d phi만큼 더 가면 요 길이는 rho d phi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가 rho d phi, 요 길이가 rho d phi가 되는 거예요. 근데 rho는 뭐다? r sin theta다. r sin theta d phi가 바로 여기 옆으로 위도를 따라서 간 거리거든요. 경도를 따라서 간 거리는 레디어스가 r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θ만큼 d θ만큼 갔으니까 이거는 이 길이는 r d θ가 되네. 그래서 이렇게 네모로 딱 반듯하게 하면 매우 작은 디퍼런셜에서는 이게 r d θ, r d θ 그리고 여기서는 r sin θ d phi 여기도 r sin θ d phi 이게 사이즈가 매우 크면 곡면이지만 매우 작아지면 평면으로 어프록시메이트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 하이어드 프랙션 텀은 그냥 마치 exponential에서 1 over n plus 1 over n square and limit n goes to infinity 이걸 아무리 뭐 해도 이 찌끄레기는 오일러 넘버 2에 관여를 하지 않고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빠져나가. 나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 그래, 리딩 컨트리뷰션만 디퍼런셜에서 살아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r sin theta d phi 그리고 r d theta 이거 두 개 보면 r square sin theta d theta d ph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파이를 접근하면 되겠고 사실은 이것은 sin theta d theta 난 자꾸만 라이프니츠가 가르쳐 준 걸 하고 싶어. 라이프니츠는 항상 토탈 디퍼런셜을 쓰는 버릇을 키워라 라고 했죠. 이것은 코사인 세타에 미분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붙이는 이유는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 가지만 세타가 0일 때 코사인 세타는 1이고 마이너스 1로 감소하죠. 세타는 증가하고 코사인 세타는 감소하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sin theta d thet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d 코사인 theta라고 하면서 이것을 일일이 적분하는 것보다 나는 원래부터 토탈 디퍼런셜 그리고 코사인 theta의 값이 1, 0 파이를 또 그 숫자로 환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코사인 theta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코사인 테타를 치환해서 substitute해서 어떤 뭐 앞으로 우리는 C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오미크론이 나오면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시진핑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뺐다라고 하죠. C.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구의 표면적도 알 수 있어요. 구의 표면적은 아까 조각 난 부분을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다 적군. 솔리드 앵글이라는 그 θ, phi 앵글을 구의 표면에 폴라 앵글 θ하고 어지무달 앵글 phi 이 두 가지를 모든 평면상의 모든 구면상의 모든 점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sin theta d theta 오버롤 스퀘어 r 스퀘어가 튀어나왔고 앵글 d phi 이 친구는 이제 한 바퀴 돌면 2파인 거고 요거는 코사인으로 바꿔서 하면
d 코사인 세타로 바꾸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꾸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1 빼기 2 빼기 1 그래서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폴라 앵글의 팩터가 2이고 어지무드 앵글의 2파이 그래서 3차원 9의 표면은 4파이 r 스퀘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이제 4차원, 5차원 이렇게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유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그 K-팝 사이트에 가면 우리가 써놓은 그 교육 논문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combinatorics in tensor integral reduction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유클리드 공간에서 물리적 문제를 풀 때 다양한 수학 공식들을 물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들 유도하고 활용하는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mass density, surface 4pi r 스퀘어의 mass m이 uniform distribution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집어넣어서 central mass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뻔한 계산을 왜 하냐 아마 물어볼 거예요. 사실은 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쉬운 문제 0이 된다거나 뭐 1이 된다거나 그런 쉬운 문제를 포멀리즘을 잘 만들어서 계산을 해볼 줄 알아야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0이 나와서 싹 떨어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surface area 그 구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블락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surface element를 parameterize 하는가 그것들을 요번 요 문제에서 잘 훈련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때 앵글 여기는 그 디스크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죠. 왜냐하면 데이터하고 파이가 커플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 이제 데이터만 나오는 부분은 요 Z 컴포넌트의 부분이 데이터만 나오네요. 데이터만 나오는데 odd 펑션이다. x dx 마이너스 a에서 이건 적분을 뭐 해도 되지만 odd 펑션 이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부호가 바뀌는 odd 펑션이 마이너스 a로부터 플러스 a까지 적분되니까 odd 펑션의 그런 적분은 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빵. 자, 그리고 여기에 파일을 먼저 적분해도 돼. 여전히 얘도 한 바퀴 돌면 빵. 세타를 먼저 적분해도 빵. 그냥 완전히 다 빵이네. 빵 곱하기 빵, 빵 곱하기 빵, 빵. 그래서 빵빵빵 빵. 드디어 뉴턴의 쉘 티어럼을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뉴턴의 쉘 티어럼은 원래 오리지널 증명은 힘을 구해요. 그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구가 있는데 구 내부의 어느 점에서도 그 점으로 되어 있는 질량이 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버스 스퀘어 러에 입각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코운을 만드는 코운 원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쏘면 여기에 이제 면적이 생기는데 이때 유클리드 이학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벌어진 그 솔리드 앵글만큼 이 면적이 또 만들어질 텐데 이 면적은 이 앵글이 같기 때문에 이 면적의 비율은 이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데 힘의 strength가 이 조각과 이 조각의 mass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radius square 이 R1, R2 이렇게 했을 때 여기 R1 스퀘어에 비례하고 R2 스퀘어에 비례하는데 힘은 또 그것에 제곱에 반비례하죠. inverse square law. 이렇게 해서 그러면 radius 컴포넌트가 캔슬 돼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매그니튜드가 여기에 작용하는 이 지점에 작용하는 힘의 매그니튜드가 동일하고 opposite 완전 반대 방향이니까 두 개의 힘이 캔슬된다. 따라서 구면 안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도 그 점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 마스가 이 쉘로부터
gravitational force를 effective하게 받지 않는다. net force becomes zero. 그래서 그게 바로 쉘 theorem이거든요. 증명을 다 했네. 하지만 우리가 gravitational potential을 이용하게 되면 세 개의 성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force는 벡터로서 three components, three Cartesian component를 나누어서 또는 뭐 폴라 코디네이트로 나누어서 세 개 베이시스에 대해서 그 성분이 모두 다 0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훨씬 더 손쉽게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otential 에너지는 편의상 R goes to infinity에 갔을 때 이 point mass m이 무한히 멀게 여기 이제 mass capital M이 distribute 되어 있는 이런 그 스피어가 있는데 스프레컬 쉘이 있는데 그 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A만큼의 거리를 잡고 그 A를 무한대로 보내면 거기에서 그래비테이션 포텐셜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렇게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고 드디어 우리가 빵빵빵 이런 걸 풀었는데 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적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0을 되게 복잡하게 계산한 거예요. 0이 아닌 게 드디어 나와요. 0이 아닌 것을 뉴턴의 쉘 테오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한다. 그럼 x라는 게 있다. x가 뭐 여기에 베타 그리고 여기서 베타 그리고 xy 하면 여기에 phi 이렇게 해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베타 phi 그리고 radius capital R 이렇게 되는 한 지점 이 surface 상에 스페리컬 쉘 surface 상의 한 지점을 잡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어떤 R이라고 하는 벡터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점 질량 mass m이 빵빵 A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점과 그 표면상에 있는 점 두 개를 있기로 합시다. 근데 이 세타를 이쪽으로 G를 잡으니까 피곤해. 그래서 사라져. 그렇게 잡지 말고 여기에 이 지점을 G축으로 잡자. 그러면 스퀘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빵빵 A가 되고 여기로부터 각도를 잡자. 요 각도를 데이터로 잡자. 그러면 이 지점은 데이터고 그리고 여기서 이 축이니까 x, y, xs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지무달 앵글은 이 표면상에 이렇게 작은 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프로젝션을 해서 이 지점에 phi 이렇게 해가지고 어지무달 앵글, 폴라 앵글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를 얻어내요. 그럼 small x라고 하는 것이 I don't like it. 이게 small point mass가 여기 있다라고 했고 여기 뭔가 잘못되어 있네. 여기는 뭐 prime이라고 하든지 밑에 그림이 없나? 여기를 x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 벡터하고 a 벡터 여기 a 벡터가 있고 그리고 요건 이제 x 벡터 그런데 a 벡터를 아예 a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x라고 small x라고 했으면 이게 아니라 dm이라고 합시다. 좀 고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알기 쉽게 고쳐 놓았어요. m이라는 게 원점 그
2의 중심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여기에 이걸 A 벡터라고 놓자. 그 다음에 여기에 DM이 있다. 이 DM을 적분할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를 small x라고 하고 capital X를 small x 빼기 a라고 하자. 그러면 이 small m이 있는 지점에서 capital DM까지의 displacement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z-axis로 잡고 여기를 앵글 θ로 잡고 어지무더 앵글 phi를 이쪽 xy 플레인 적절히 x, axis, y axis를 잡아서 표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지점의 small x 코디네이트이 r sin theta cosine phi, sin theta sin phi, cosine theta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지점의 좌표가 0, 0, a가 되니까 그것을 small m이 있는 자리 그 포지션 벡터로 subtract를 하면 빼면 r sin theta cosine theta, r sin theta sin phi, r cosine theta minus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요 질량과 요 질량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그 contribution, potential energy에 대한 그 contribution 마이너스 g m dm 그리고 그 거리 x의 절대값이 되겠죠. x의 절대값은 요걸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세 개를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r sin 제곱, 코사인 제곱 phi, 사인 제곱 theta, 사인 제곱 phi.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phi contribution 날라가 버리고 r sin theta의 제곱이 나와. 그 다음에 요것을 제곱하면 요것이 되는데 요걸 정리를 하면 r 스퀘어 코사인 스퀘어 theta 마이너스 2배 RA 코사인 theta 플러스 A 스퀘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R 사인 스퀘어 코사인 스퀘어 요거 썸하면 R 스퀘어가 되니까 그래서 R 스퀘어 그리고 크로스 텀 2A R 코사인 theta 그리고 A 스퀘어 요런 형태가 나오죠. 그게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의 DM contribution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theta, phi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phi dependence는 인테그란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phi azimuthal symmetry가 있으니까 그 d phi 적분은 그냥 2파이를 곱하는 거 아주 단순한 형태가 되고 근데 이제 코사인 theta와 관련된 적분을 해주면 모든 게 끝난다. 다시 보지만 그 surface는 radius square d cosine polar angle 그 다음에 d azimuthal angle 똑같이 나타나고 mass는 density를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density는 m을 4pi r square area로 나와서 surface density 이걸 곱해주면 돼. 여기 r square하고 cancel 돼서 r square cancel 되고 m over 4pi 그러니까 이건 이제 solid angle 요걸 인테그란트가 컨스턴트 인테그란트 갖고 이런 적분하면 그냥 솔리드 앵글 4파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캔슬 되면서 m이 나오게 되니까 노멀리제이션 correct. 자, 모든 게 준비가 다 됐어요. 마이너스 g m dm x 절대값인데 x 절대값은 r 스퀘어 마이너스 2ar 코사인 베타 플러스 b 스퀘어. 근데 이 dm을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4파이가 들어가고 4파이가 들어가고 캐피털 M이 들어갔죠? 여기서 그리고 파이 적분 이건 너무 트리비얼 이건 그냥 2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지무드 앵글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C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코사인 데이터 자체를 그냥 C라고 해서 그 C라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하는 형태로 표기를 하는 게 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제 2 루트 x분의 dx
이건 루트 x 이렇게 된다. 요 인테그랄 테이블 하나로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어지무다 앵글 2파이를 곱해서 4파이 중에 2파이를 날려버려서 2분의 GMM이 되고 이 적분을 해야 돼. 이 적분이 쉘 티어럼의 가장 핵심적인 적분이고 이 인테그랄을 하면 된다고 했죠. 파라미터를 잘 정리하면 다음 같은 형태로 다시 표기할 수 있는데 그 적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에 이 값은 a 플러스 r의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 그리고 빼기 a 마이너스 r의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어떤 숫자든지 이것은 a의 절대값이죠. 실수인 경우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결국 a 플러스 r의 절대값 빼기 a 마이너스 r의 절대값 나누기 ar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요. 자, 절대값이 예를 들어 뭐 5하고 3이 나오네. 5 더하기 3의 절대값 빼기 5 빼기 3의 절대값. 아, 큰 놈은 캔슬되고 작은 놈이 빼기 빼기니까 작은 놈의 2배이구나.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절대값 빼기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둘 중에 a와 b 둘 다 양수죠. 지금 여기 레이디어스니까 다 양수지. 그 a와 b의 미니멈인 것에 곱하기 2배를 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꾸만 가리네요. 여기 보면 r이 커졌을 때 그러니까 작은 것에 여기 스몰 a가 요 위에 저는 r이 작지. 그러면 분자가 2a가 되고 그거를 2ar로 나누니까 aa 캔슬돼서 큰 거분의 2 여기에서는 a가 더 크니까 r이 작으니까 이 분자가 2배의 r이 되고 ar로 나누니까 r 캔슬되고 큰 거분의 2 a가 더 큰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큰 거분의 2로 바뀐다. 큰 거분의 2로 바뀌는데 아까 오버롤 팩터가 2가 있었잖아. 그 2를 캔슬 시키고 GMM 똑같고 마이너스 똑같고 큰 거분의 1 A가 R보다 크면 A가 이 센터로부터 포인트 매스 스몰 m까지 거리 A가 레디어스 R보다 크면 큰 거분의 1 A분의 1 이 A분의 1이라는 건 이거의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그래.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그 중심과 포인트 매스 간의 거리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A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쉘 안으로 들어가면 이 레디어스 R이 A보다 커지죠. 큰 거분의 1, 레디어스 R분의 1로 픽스가 된다. 포텐셜이 이 내부에서는 캐피탈 R 여기까지만 쭉 줄어들다가 캐피탈 R로 픽스가 돼서 컨스탄트다. 자, 이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면 이걸 데리버티브로 치면 마이너스 a분의 이렇게 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a만큼 거리에 있을 때 그래비테이션 포스가 나오게 되는데 요 쉘 안에 스몰 m이 들어가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컨스턴트이니까 힘이 0이 된다. 바깥에 있는 포인트 매스가 캐피탈 m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점 질량의 포인트 매스 간의 유니버설 그래비티의 포뮬라하고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이래서 우리가 쉘 티어럼을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었어요. 자, central mass of a 3D continuous mass distribution. central mass 동일하게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스페어 상에서 한다라고 하면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면 좋다. 레디얼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세타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어지문더 앵글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볼륨은
볼륨은 레디얼 방향에는 dr이란 displacement, 요건 er hat이라고 하는 radial unit vector가 될 거고, 세타 방향에는 이만큼의 arc length가 생기고, 요것이 이 theta hat, 세타 방향의 유닛 벡터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 방향을 보면 phi 방향의 arc length가 되겠죠. planar radius가 r sin theta이기 때문에 그 planar radius에다가 phi의 azimuthal angle variation을 준 거죠. 그래서 radius가 r에서 r plus dr, theta가 theta plus d theta, phi가 phi plus d phi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요게 만들어진 요 조각, 깍두기 같은 빨간 깍두기, 이 빨간 깍두기의 영역은 이렇게 direct product라고 표현하는데, direct product는 별게 아니고 AB란 direct product는 A에서 원소 A를 끄집어내고 엘리먼트 B를 끄집어내면 A, B 순서쌍의 집합을 direct product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세 개가 있다 그러면 A, B,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요게 원소들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구나. 여기서는 폴라 코디네이트구나. 그 코디네이트의 원소들을 순서 n튜플 순서쌍은 쌍 두 개만 A, B만 되는데 A, B, 이렇게 여러 개 n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원소들을 모아서 집합을 만드는 걸 direct product라고 하는데, direct product의 심볼이에요. 이 배꼽 표시가 바로 direct product.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개의 변, dr이라고 하는 변, r d theta라고 하는 arc, 그리고 또 r sin theta d phi라고 하는 arc, 이 세 개의 깍두기의 세 개의 변, 그것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 부피가 3차원 공간의 부피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부피는 적분하면 얘는 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고, 이건 2이고 이건 2파이고 이것은 3분의 r 세제곱이고 이건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스페어인데, 이것을 이제 2차원, 3차원, 4차원, n차원의 스페어의 볼륨은 얼마일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스페어의 surface area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중에 감마 펑션이라고 하는 팩토리얼 펑션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매우 손쉽게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센터 매스 여전히 공의 센터 매스 당연히 중심이니까 좌표를 원점을 중심으로 잡으면 0이다. 0이 되는 걸 이제까지 너무나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빵빵빵 해서 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앵귤러 인테그럴 할 때 우리가 특히 어지무드 시메트리가 있어요. 어지무드 앵글은 그냥 2파이로 나올 때가 많은데, 어지무드 앵글이 그냥 코사인이나 사인 싱글 파워로 나오게 되면 어지무드 앵글의 에버리지는 0가 되고, 유니티를 에버리지하면 2파이 어지무드 앵글이 나오게 돼요. 세타가 나와 있는 폴라 앵글에 대해서 항상 편의상 코사인 세타의 디퍼런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영리한 방법이고, 나중에 르장드르 폴리오미알 이런 것들을 배울 때도 그 세타로 하지 않아요. 코사인 세타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함수가 어떤 형태인가? odd 펑션이면 빵이고 even 펑션이면 더블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자, radial integral은 우리가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자코비안이에요. 자코비안은 별게 아니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우리가 x, y, z 패러렐러 파이프의 볼륨을 쟀을 때 되게 쉽게 하는데, 폴라 코디네이트과 같은 길이와 상관이 없는 그 자체가 길이가 되지 않는 단위가 튀어나오게 되면 그 코디네이트에서는 이상한 오버롤 팩터가 더 튀어나와야지 볼륨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수학적으로만 되게 처음에 보기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물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 쉬워. 왜?
길이의 세계 3차원인데 길이가 하나밖에 없어. 오, 잃어버린 차원을 찾아. 그게 자코비안이다 라고 하는 거야. 차원만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차원이 이빨이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웨이팅 팩터가 새로 생겨나게 되는데 그걸 자코비안이라고 하고, 그 자코비안은 결국 이러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디터미넌트 왜 이게 갑자기 편미분을 이렇게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부피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 디퍼런셜의 dx, dy, dg의 디퍼런셜 랭스를 갖고 있는 그 패러럴 파이프의 볼륨과 r, d, theta, d, phi의 그 길이를, 그러면 dr이고 r, d, theta이고 r, sin, theta, d, theta 이렇게 이래야지 arc length 길이가 된다 그랬죠. 여기 r이라고 하는 거, r, sin, theta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 angle variable length 스케일로 전환시켜주는 스케일링 팩터예요. 그 스케일링 팩터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 이 자코비안이 되겠다. 그걸 안 하면 그냥 dr, d, theta, d, phi로 족보라면 됩니다. 꽝이죠. 길이가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쉘 티어럼을 이용해 가지고 유니폼 매시브 스피어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미 답을 다 본 적이 있죠. 이제 그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적분을 다 할 줄 아니까 그때 나왔었던 이 포텐셜 에너지, 속이 꽉 찬 지구와 태양 간의 중력을 구한다 뭐 이렇게 할 때 동일한 적분이 나오게 되고, 그때 이상한 그 여기에 파워가 있었는데 A가 R이 되는 순간 이게 날아가 버리면서 쉘로 뒤집어 버린다고 했죠. 이게 바로 캘큘러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괴롭힌 1학년 때 괴롭히고 캘큘러스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캘큘러스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수학자가 아니라 뉴턴이라고 하는 거야. 물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캘큘러스가 태어나서 지금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다. 사실은 그 원흉이 뉴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셀프 테스트, 센터 매스 시스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여기에 CM이고 여기 CM이 있으면 여기 M1, 여기 M2 이렇게 어떻게 컴바인 하느냐, 이런 식으로 컴바인 한다. 시스테매틱하게 N-body 시스템, N prime body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알아낸 센터 매스로 다시 다 더할 필요가 없이 이 센터 매스의 M1, 이 센터 매스의 M2, 그럼 요것들이 두 개의 입자라고 가정해 가지고 걔네들의 센터 매스를 다시 구하면 토탈 시스템의 센터 매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센터 매스를 삼각형에 구하면, 자, 여러분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중학생은 다 풀어요. 중학생은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3분의 1 꼭지점의 합이라는 걸 3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것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하면 중학생들은 다 해. 근데 대학생은 되게 힘들지. 해보면 중학생이 만들어낸 답하고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9의 적분이라는 걸 했는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고집하게 되면 이런 지저분한 루트가 나오는데 그거가 나온다고 해도 적분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전히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쉘 티어럼을 풀 때 어떤 수학적인 그 포뮬라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손으로 다 검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